안녕하세요. 낮은 위험 구간 주식공유 TV 채널입니다. 오늘은 HK 이노엔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당사에 대한 현재의 주가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국내외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당사의 신약에 대한 임상시험 진행 상황과 당사의 시그너처 제약인 K캡의 글로벌 시장 개척 현황 및 향후 비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 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당사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매우 크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2021년 8월 9일 신규 상장하였고요. 당시 공모가는 5만 9천 원이었습니다. 전신은 CJ 헬스케어이고요. 2018년 한국콜마 인수 후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K캡은 당사의 시그너처격인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데요. 2019년 출시돼서 작년까지 누적 7,054억 원의 처방 실적을 낸 치료제입니다. 또 하나의 시그너처격인 헬스용 제품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숙취해소제 컨디션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저는 이 병으로만 마셔봤는데 과일 맛 스틱 제품도 있고 레이디용도 있고 다양한 제품이 있네요. 지난 4월 14일 유안타 증권에서 발행된 리포트입니다. 좋은 실적으로 25년을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됐습니다. 25년도 1분기 실적을 매출액 2,452억, 영업이익이 250억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는데요. 이 당시에 4월 14일 날 이게 발행된 리포트였고요. 이후에 실적은 발표됐습니다. 다트에서 공시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트에 공시된 실적입니다. 25년도 1분기 실적 매출액은 2,474억, 영업이익은 254억. 아까 그 컨센서스에 충분히 부합이 됐죠.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지금 23년도 2,200억, 24년도 1분기 2,100억, 2분기 2,100억 쭉 해서 25년도 2분기 예상 실적은 2,500억, 그 다음에 3분기 예상 실적은 2,600억.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 또한 24년도에 8,900억을 달성하였고요. 25년도에 예상이 1조가 좀 넘고요. 26년도에는 1조 1,000 정도 이렇게 되네요. 자본금이 142억. 여기 작년 거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자본금이 145억에 부채 비율이 51억, 유보율이 8,500%. 아주 튼튼한 회사이죠. 영업이익률 또한 9.83. 좋네요. 그다음에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5.02%고요. 퍼가 16배이면은 제약회사에서는 높은 편은 아니지요. 제약회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리포트로 돌아가겠습니다. 25년 1분기 K캡 국내 처방액은 514억으로 팩스글루, 자큐보. 여기서 팩스글루는요, 대웅제약의 그 식도염 치료제이고요. 자큐보는 제1약품의 자회사인 언코닉 테라피틱스가 자체 개발한 그 식도염 치료제입니다. P캡이라고 하는 건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팩스글루, 자큐보 등 경쟁 P캡 약물들 출시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액 부문 또한
전년 대비 10% 성장했다고 하고요. 순환기기 부문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고요. 당뇨 부문 매출액 하락이 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돼 있네요. 항암제 부문에서도 150억 매출 기여 전망이라고 돼 있고요. 해외 성과 주목해야 할 25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테고프라잔은 K캡의 해외 제품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테고프라잔의 파트사인 세벨라는 지난 21년 K캡을 기술 이전한 미국 파트너사입니다. 현재 미국 판권을 보유하고 있죠. 예. 그래서 미국 세벨라는 NERD EE 적응증, NERD는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의미하는 거고요. EE는 미란성 식도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테고프라잔의 파트너사인 세벨라는 NERD EE 적응증 임상과 장기 안정성 임상까지 총 3개의 임상 시험을 진행했으며 현재 EE 적응증 외 임상은 종료, EE 적응증의 임상도 25년 내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리포트가 지난 4월 14일 날 발행된 리포트인데요. 이따가 제가 그 차트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난 24일 날, 4월 24일 날 이 데이터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상한가를 찍었었습니다. 상한가요. 네.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25년 말 테고프라잔의 NDA 제출 전망, 미국 임상 결과 확보 및 NDA 제출 등에 따라 연내 유럽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되어 있네요. 패썸은 보노프라잔, 여기서 패썸은 미국 경쟁사이고요. 보노프라잔은 패썸이 판매 중인 식도염 치료제입니다. 패썸은 보노프라잔의 NCE 독점권의 추가 연장 신청을 FDA에 했으며 25년 중순 결과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장 승인 시 32년까지 독점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네릭 출시를 늦춤으로써 두 번째 P캡 제재로 출시가 유력한 테고프라잔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은 패썸이 독점권을 유지하게 되면 복제약 출시가 지연될 테고 테고프라잔도 원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수익에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의 투자 의견은 바이이고요. 목표 주가는 58,000원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아까 제가 24일 날 상한가를 찍었다 그랬잖아요. 지난 24일 상한가를 찍은 후 25일 54,800원을 찍고 내려와서 현재 4만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지난 4월 24일 상한가 달성 후 그 이튿날인 4월 25일 뉴시스 기사입니다. 신약 K캡 미국 진출 청신호 내년 FDA 문턱 넘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HK 이노엔이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 K캡의 미국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확보하면서 미국 진출의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파트너사 세벨라는 올해 4분기에 미국 식품의약국에 신약 허가 신청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 미국 승인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유진투자증권 권혜순 연구원은 지난 2월 보고서에서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K캡의 신약 승인 신청을 통해 2026년 미국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안타 증권 하연수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임상 결과 확보 및 NDA 제출 등에 따라 연내 유럽 기술 이전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된다 말했다. 이어 패스미 FDA에 보케시나의 특허 독점권 추가 연장 신청을 해서 올해 중순 결과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연장 승인 시 제네릭 출시를 늦춤으로써 두 번째 P캡 제조로 출시가 유력한 K캡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사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다음 기사로는 지난 5월 16일 미디어 팬 기사인데요. 성장판 활짝 열렸다. HK 이노엔 K캡 글로벌 공략 드라이브라는 제목으로 발행된 기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HK 이노엔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K캡은 최근 북아프리카 등 해외 53개국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 K캡은 HK 이노엔이 자체 개발한 국산 30호 신약으로 식사와 무관한 복용 등이 차별점으로 꼽히는 등 국내 출시 6년 만에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반열에 올랐다. HK 이노엔은 사우디아라비아 타부크 제약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2024년 10개국, 2025년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모로코, 예멘, 리비아 등 6개국에 추가 진출했다. 이를 통해 K캡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16개국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남미 시장에서도 K캡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으로 현지 유통이 시작되면서 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18개국에서 출시 및 유통이 확대됐다. 중국 역시 K캡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 파트너인 러시안을 통해 국가보험 의약품 목록 등재와 적응증 확대에 성공하면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HK 이노엔은 2028년까지 K캡을 전 세계 100개국에 진출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라고 발행된 기사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5일 뷰어스1 기사입니다. 한교양제로 재미본 HK 이노엔 신약 개발 성장판 열린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신약 K캡을 호실적으로 올리고 있는 HK 이노엔이 시장성이 높은 GLP-1 비만 신약에 도전장을 내놨다. HK 이노엔은 비만 신약과 함께 아토피와 항암제까지 신약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착실히 마련하는 모습이다. 15일 HK 이노엔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수용체 작용제 계열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인 IN-B0009 성분명 에크노글루타이드의 임상 3상 실험에 진입했다. HK 이노엔은 IN-B0009를 K캡을 이을 대형 신약으로 키우기 위해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만 치료제 역시 가장 주목받고 있어서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3년 190억 3,700만 달러였고요. 연평균 14.4% 성장해 28년도에는 373억 6,710만 달러 규모로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아래로 쭉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항암 신약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차세대 경구용 면역 항암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많이 내용이 나와 있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사는 여기까지 읽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당사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주가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길게 봐야 합니다.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최초 상장일이 21년 8월 9일이었습니다. 최초 상장일 그 공모가가 59,000원이었었습니다. 상장 이후 최고가는 21년 10월에 8만 원 정도를 찍었었고요. 상장 후 최저가는 23년 7월 27,000원 정도를 찍었었네요. 주가는 22년부터 현재까지 그리 큰 편차 없이 박스 상단가 51,000원과 박스 하단가 35,000원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리고 현재 4만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쭉 횡보를 해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주가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아서 바로 2월 중순경부터 중단기 이평선들이 거의 한 점으로 수렴을 하였네요. 사실 이와 같은 차트가 진입하기엔 가장 이쁜 차트입니다. 이후에도 큰 변동 없이 옆으로 횡보를 지속하였네요. 그런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구간에서 차트가 미동도 없이 오매불망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종목의 주포들은 이미 미국에서 날아올 낭보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트럼프의 관세 논란만 없었다면 그 횡보를 그대로 이어가다가 4월 24일 상한가로 직행했을 듯 싶네요. 하지만 이 종목 또한 제가 방송 말미에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절대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시장에 악재가 발생한다면 현재의 추세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에서 비껴가지 못했네요. 트럼프의 관세 논란으로 쭉 흘러내렸다가 다시 재반등해줬네요. 이 차트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종목 또한 이렇게 반등하면서 20일, 60일 이동평균선을 관통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 후 약 7, 8일 정도의 횡보를 보여주고 나서 슈팅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채널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네 종목, PI 첨단, CNC 인터내셔널, 효성 TNC, LG 이노텍 모두 다 차트에서 이와 비슷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24일 상한가 이후 차익 물량 출회로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한 채 현재 기간 조정 중이네요. 네, 장시간 동안 동사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부터 한 26년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종목으로 여겨져서 오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구독자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단 급하게 진입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도 여기 보시면 20일과 60일 이평선들의 이격이 제법 벌어져 있습니다. 추적 관찰 후 이 이평선들의 수렴이 나오거나 매수 타점이 나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날 미국 등급 하향 소식으로
시장이 꽤 크게 하락하는 바람에 소개시켜 드릴 만한 종목이 보이질 않아서 평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오늘 또 부족한 방송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